여러분 안녕하세요. 귤지예요. 제가 이번에 뒷트임을 한 지 3달 정도가 됐는데요. 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지금 3달 정도 됐는데 경과를 지켜보고 찍는 이유는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돼서 찍었을 때는 사실 직후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붙었는지 뭐 어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달 정도 지켜봐야지 가장 정확한 후기라고 생각해서 3달을 지켜보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병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 뒤트임을 하게 된 이유, 어땠는지, 그리고 제가 받은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제가 브이로그 형식으로 수술 날부터 쭉 기록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뒤트임을 한 3년 정도 알아봤거든요. 손품이라고도 하죠.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방법을 손품이라고 하고 직접 발로 가서 상담받아보는 걸 발품이라고 하는데요. 손품 발품을 3년 동안 되게 많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알아보고 다녔는데 사실 괜찮은 병원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안 할까를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가 그래서 한 막 1, 2년을 열심히 알아보고 그러다가 안 하기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좀 너무 인상이 답답해 보이는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제가 몇 군데 생각했던 병원에 상담을 가게 됐고 그중에 한 군데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됐고요. 사실 이게 수술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성형을 권장하는 영상이 아니고 저처럼 이렇게 정말 고민이셔서 몇 년 동안 알아보실 정도의 그 결정을 하신 분이 이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뒤트임이라는 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수술로 알려져 있고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고려를 했던지라 사실 많이 알아보고 고민을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제가 이 병원을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로 제가 고민했던 거는 절개와 비절개였어요. 절개는 칼로 찢는 거고 비절개는 그냥 실만 넣어서 당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을 넣어놓는 거기 때문에 실은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다시 내려놨던 게 올라가고 그리고 실로 이렇게 당겨놓기 때문에 웃음이나 이런 게 불편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대신 부작용이 적고 티는 좀 덜 나겠죠? 그리고 절개는 여기를 찢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부가 연약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흉살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받으면 이렇게 디귿자로 흉터가 남거나 눈이 잘못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빨갛게 이렇게 살이 튀어나와서 그거를 흉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선택한 병원에서는 미세절개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러면 절개, 비절개 중에 이왕 절개로 할 거면 좀 미세절개로 하는 저는 방법은 몰라요. 무슨 방법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게 좋은가 보다 하고 그걸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한 병원은 밑트임을 하지 않았어요. 밑트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뒤를 트고 꼬리를 내리는 방식으로 뒤트임 플러스 눈꼬리 내리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밑트임을 하고 싶지가 않았냐면 제가 눈이 이렇게 뜨면은 동자가 바로 끝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바로 끝에 걸쳐 있기 때문에 눈동자를 이렇게 더 내리면은 3배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인상이 이렇게 이상해져요. 그러면 이상하고 밑트임을 하면은 저 왜 그래 수술 방법을 잘 몰라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신 분들 중에 부작용이 여기가 울퉁불퉁 하더라고요. 그리고 밑트임을 하면 이렇게 당겨 놓는 거기 때문에 눈웃음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당겨 볼게요. 이렇게 당기고 눈웃음을 하면 이렇게 눈웃음이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꼬리만 내렸기 때문에 웃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눈웃음은 문제가 없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밑트임을 수술을 안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잘한 생각인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병원을 고르는 방법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한지가 있었어요. 원래 보통은
뒤트임 후기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실밥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다 피로 가득 차고 결막 부종 때문에 이렇게 젤리같이 이렇게 돼요. 근데 저는 봤을 때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실밥은 보이지 않는 실밥을 쓰고 뭐 최소한의 붓기나 그런 걸로 생활할 수 있게 한다고 해서 우선 그렇게 했고 뭐 실밥이나 이런 건 보이지가 않았고 제가 이제 병원을 수술한 데는 전신 마취가 아니라 국소 마취였어요. 왜 국소 마취냐면은 국소 마취가 붓기가 그렇게 잘 생기지 않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국소 마취가 고민이 됐던 게 사실 아프잖아요. 여기 이렇게 마취를 여기다 놓는 것도 그렇고 저는 겁이 났거든요. 저는 워낙 겁쟁이라서 고민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국소 마취로 하면은 뭐 의사 선생님이 다른 분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옆에서 수술을 하시는 것도 볼 수 있는 게 생각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국소 마취도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국소 마취를 하게 됐고 그렇게 병원을 결정하고 저는 상담을 받으러 간 날 당일에 바로 수술을 했어요. 수술 자리가 그날 남았다고 해서 그냥 그러면 오늘 할게요. 제가 강남까지 병원이 강남이거든요. 강남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차피 하기로 한 거 굳이 날짜 잡지 말고 오늘 하자 해가지고 바로 그 당일에 수술을 했고 지금까지 영상 남겨놓은 거를 보시고 오실게요. 일주일까지는 저희가 제공해드린 아이스팩으로 찜질 잘 해주실 건데요. 일주일간은 무조건 내가 멍이 들어도 찜질 멘트를 해주세요. 수술 방법은 먼저 여기다가 국소 마취를 해요. 한쪽 할 때 여기다 국소 마취를 하고 여기 마취된 상태에서 두 방을 더 놓는데요. 근데 두 방 맞은 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 첫 번째 맞았을 때는 그 치과 마취할 때 느낌? 그 정도 아픔이었고 그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느낌이 막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막 생각한 것만큼 엄청 아프다 이런 건 아니고 아프긴 아파요. 여기다가 아무래도 주사를 빡 찌르는 거기 때문에 아픈데 그렇게 마취를 하고 여기를 이제 뭐 찢어서 이런 거 하고 뭐 방법은 저는 모르죠. 방법은 여기 찢어서 하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당겨가지고 원장님이 꼼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앞에서 막 보시고 옆에서 보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마무리한 다음에 잘 됐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이 정도 괜찮나 확인해 보세요 하면은 거울로 확인한 다음에 괜찮다 하고서 반대쪽을 또 마취하고 반대쪽 하고 그 다음에 전체 확인하고 끝나요. 이게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엄청 빨리 끝났어요. 엄청 빨리 끝나고 수술 끝난 다음에 대기실에 들어와서 대기실? 회복실 같은 데 들어가서 냉찜질 하고 이제 집에 가면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마취 풀리는 순간이 제일 아플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챙겨갔어요. 타이레놀을 챙겨가서 아니나 다를까 마취 풀리니까 여기가 엄청 뻐근하고 그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약을 먹고 약 먹으니까 바로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 마취 풀리는 동안 오면서 엄청 아프대요. 뒤트임이 막 어떤 사람은 막 가슴 수술을 했는데 가슴 수술보다 뒤트임이 더 아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마취 풀리면서 아팠던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약을 먹어버렸고 좀 아픔을 느끼긴 했어요. 근데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막 여기 찢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플 것 같다,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꼭 물어보고 약을 하나를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 아빠 마음 지금은 부모님들 마음 편하고 우리 마음 불편하고 우리나라
얘기하는 내용과 나의 아펙트, 그러니까 표정 네, 영상을 보시고 오셨는데요. 실밥을 한 일주일 뒤쯤 풀었어요. 근데 실밥을 풀기 전에는 그게 마취할 때 힘을 주면은 여기에 멍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순간 놀라가지고 여기 마취할 때 힘을 빡 줬어요. 그랬더니 여기 멍이 살짝 생겼고 별로 심한 정도는 아니었고 컨실러로 가려지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뭐 결막 부종이나 이런 거는 조금 있긴 한데 그냥 티가 나는 정도는 아니고 괜찮았고요. 제가 수술을 했을 당시에 이쪽은 좀 더, 그러니까 원래는 이쪽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이쪽은 조금 올라가 있고 이쪽은 많이 올라가 있는 비대칭 눈이었는데 원장님이 이쪽을 좀 더 터주셨어요. 결론적으로 눈은 지금 똑같긴 한데 이쪽 눈이 변화한 게 정말 마음에 들고요. 여기를 많이 내린지라 이쪽이 좀 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서 지금은 진짜 딱 예쁜 정도의 터진 눈이 됐고 완전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티 안 나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이런 방법은 저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무조건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는 스타일이라서 티 안 나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를 원했는데 이번에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원장님한테 이쁘게 해주세요 이 말만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결론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 눈이 됐고 처음에는 여기가 좀 많이 터졌나?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둘 다 좀 과하게 터달라고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너무 과한 건 좋진 않겠죠. 근데 너무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울상이 됐어요 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 지금 눈은 이렇게 아주 잘 트여져 있는 상태고요. 이쪽도 아주 잘 트여져 있는 상태예요. 이쪽에 흉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요. 뭐 빨갛게 되거나 뭐 흉살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지금 원래 뒤트임을 하면은 여기 속눈썹이 빠진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뭐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해서 뭐 수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도 안 빠졌고 여기 지금 속눈썹 잘 있고요. 눈웃음도 잘 되고 일단 3개월 지났는데 뭐 안 올라갔으면은 안 풀렸으면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겠죠. 저는 원래 눈이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시원하게 터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